그래서 3학년 때 도와주셔야 하는 것들이 이 어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제가 5단계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도 이 3학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2학년 때에는 이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이 학습을 놀이로 또는 몸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부터는 이 학습적인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 쉽게 했던, 재밌게 했던 공부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공부의 깊이가 확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이 심리적인 장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도와주셔야 하는 것들이 이 어휘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휘력이 핫한 이슈인데 어휘력이 부족해서 문해력, 독해하는 게 안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주 접하거나 쓰지 않았던 학습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용어들을 교과서에서 접했을 때 해석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3학년 때 미리 아이가 그런 학습에 거부감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어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접하고 또는 사용해보고 또 뜻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 지식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이 배경 지식을 넓혀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최고의 지식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경험할 수 없으면 독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배경 지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거에 대한 거 해봤어. 나 이거 들어봤어. 이런 친밀감 또 그 지식에 대한 관계성을 넓혀주시도록 부모님들께서 이 배우는 지식과 관련된 이 경험들 또는 독서 지식의 수준을 넓혀주시면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두껍고 또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책이라 이걸 아이들이 과연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책을 직접 읽어줬거든요.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물 계보도도 그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 책을 다 읽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일리아스 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 책이 그 후편인데 오디세이아 책까지 방학 동안에 다 읽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돼서도 이 책 읽기를 즐거워할 수 있구나 라는 제 스스로의 격려를 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영상을 봐도 괜찮고요. 연극이 있다면 연극을 또 같이 봐도 괜찮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고학년 아이들도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인문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따지기 좋아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력이 자라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인문고전은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덕목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들과 도덕적 신념들에 대해서 인문고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항적인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기존에 답습된 것들을 싫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문고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문고전을 읽는 것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탄탄한 이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문고전 책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되새겨서 읽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을 매일 정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그것을 필사, 자기가 직접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필사도 해보고 좋은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암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한번 써보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요, 정해진 짧은 분량을 읽고 그것을 여러 번 되새기고 생각하고 써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제가 5단계로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친해지도록 소개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리아스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건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시작되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리스가 사과 하나를 던져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 세 여신이 보게 됩니다. 이 아프로디테와 헤라와 아테네가 그것을 보고 가장 자기가 아름다운 여신이기 때문에 그 사과는 내 거다 라고 다투게 되죠. 이때 저 목동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자 라고 해서 그 목동이 세 여신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줄 테니 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동은 이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사랑하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일리아스의 시작이고 트로이 전쟁의 이 배경이 되는 신화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이후에 이 목동은 어떻게 됐을까? 또는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또는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미리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조금씩 읽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면서 고전 문학 책에 대해서 조금씩 친숙해질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밑줄을 치면서 읽는 겁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책에 밑줄 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책에 이게 밑줄 치거나 글씨 쓰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밑줄 치는 것이 좋냐면 아이들이 이 인상 깊은 장면이나 또는 더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에 밑줄을 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너는 왜 이 장면에 밑줄을 쳤니? 이 장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밑줄까지 쳐봤다면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옆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점, 또는 질문하고 싶은 점,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 또는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등을 옆에 메모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이나 감명 깊게 읽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서는 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에 대한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느낌, 깨달았던 점 등을 글로 정리하면서 읽으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5단계는 전반적인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것에 따른 자기의 생각들을 글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자기가 책을 잘 읽고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런 5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